안녕하세요. MBTI와 명리학 두 분야에서 전문가인 유정 최영임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티빙에서 뭐 나를 찾는 도구, MBTI인 사주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MBTI 분야 자문단으로 이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주 쪽도 전문가이다 보니까 두 분야를 다 자문을 하다가 나중에 선택을 하라고 해서 이제 MBTI 쪽으로 박사를 받아서 이제 MBTI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MBTI와 사주 두 분야를 다 이제 전문가로서 알고 있다 보니까 좀 코멘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 공유 일단 하고요. 네, 화면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과 이제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은 그 실험에서 이제 TF랑 목하고 금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더라고요, TV에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명리심리 분석사라는 강의를 한 달에 한 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쓰는 강의 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명리심리학, 여러분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우리 행성들이 뉴트리노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성, 토성, 화성, 금성, 수성에는 뉴트리노라는 성분이 계속 이제 지구로 이렇게 우리를 지나가는데 이 뉴트리노라는 성분은 과학적으로도 다 이제 밝혀진 사실이에요. 빛보다도 더 빠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뉴트리노가 빛보다 빠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 행성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성의 위치, 토성의 위치, 뭐 이런 수성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태어난 그 시간에 호흡을 하면서 그 뉴트리노의 영향에 따라서 심상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 마음의 모양을 보고서 이게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 이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펼쳐서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부분은 전체를 대변한다. 이 프랙탈 이론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심리 분석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점을 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공부를 하면 자신의 마음 분석과 마음의 그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에 있지만 몇 년 후면 난 여기에 가겠구나. 요걸 알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운테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모형은 이러니까 MBTI도 예를 들어서 뭐 ISTJ니까 ISTJ가 다 뭐 공무원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듯이 이렇게 사주도 태어난 시간에 그 행성들의 위치에 따라서 뉴트리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모양을 보고 이런 기능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뭐 이게 운명이겠거나 예측을 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사실 운이라는 게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이 온다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본인의 선택인데 학원이 올 때, 마음이 올 때 행동도 같이 공부를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흐름을 알면, 명리학적인 마음의 흐름을 알면 여러분께서 조금 더 삶을 저항 없이 순조롭게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티빙에서 나왔던 어, 네, 그 사고 감정을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은 요 사고 감정은 이제 기준이 뭐냐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수단인데요. 의사결정을 만약에 사고로 하면 논리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만약에 나의 의사결정 유형이 이제 F 감정형이다 그러면 관계를 고려해서 그 사람의 가치라든지 감정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좀 관계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티빙에서는 이제 슬픈 영상을 보면 F들이 좀 울 확률이 높다. 뭐 F인데도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마음은 공감이 될 거예요. 울진 않는더라도. 그래서 이제 참여자 입장이 돼서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고형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참여자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이제 비평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는 거죠. 이 그림을 제 책, 영어 공부 성격대로 해라. 제 책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출처는.
자, 그러면 MBTI라는 것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고와 감정을 좀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요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에겐 좀 더 솔직하잖아요. 예, 시험을 잘 못 봤다면서 막 속상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애인이 생겨가지고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할까? 보통 F들은 속상하다 하면 자기도 이제 참여자 입장, 같은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아, 속상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공감을 좀 해주죠. 속상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속상하겠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근데 이제 사고형들은 몇 점 맞았는데 이게 원인 분석에 들어가죠. 예, 원인 분석해서 그럼 다음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분석해서 해결책.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죠. 감정형은 공감을 해서 도와주고 싶은 거고, 사고형은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해결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워낙 강하니까, 아니 네가 시험 공부 안 해서 시험 못 봐놓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가 이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이제 원인 분석하고 뭐 다음에 잘 봐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나를 알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이게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니까 사고 감정의 의사결정하는 도구잖아요. 실력 있는 선생님과 따뜻한 선생님 두 분 중 한 명을 내가 선택해야 돼. 나의 의사결정이죠.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실한 선택을 위해서 실력이 있는데 독설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고요. 독설 장난 아닌 분이고. 근데 성적은 확 올려줘요. 근데 따뜻하신 분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하트 뿅뿅 해서 나오고 선생님 보면 기분이 막 좋아져. 근데 실력은 조금 떨어져, 이분에 비하면. 여러분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보통 F들은 따뜻한 선생님을 선택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F에게는 독설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기분 나쁜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뭐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칭찬해주고 표정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F에게는 이 따뜻함이라는 게 공감이라는 것이. 하지만 이제 사고형은 대부분 당연히 실력 있는 선생님, 뭐 따뜻한 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 선생님인데 당연히 실력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뭐 따뜻한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사고형 이거 선택하신 분에게 뭐 독서를 하면 어떠세요?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형이 자기가 상관없으니까 자기도 독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줄 아니까.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를 나 개인을 이제 비판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내 실력을 이제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걸로도 사고 감정을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형은 싸워도 필요하면 대화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돼요. 근데 이제 감정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좀 대화가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일도 못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좀 부정적 감정을 빼내야 올바른 판단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형에게는 지적하지 마시고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고형과 감정형의 차이이고요. 근데 사주는 이제 목하고 금하고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 설명은 안 하고. 이게 이제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명리 심리는 통계 명리 심리이기 때문에 명리 심리 분석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치화돼서 계산을 해서 목이 몇 프로 있고, 막 금이 몇 프로 있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 제가 이렇게 천간하고 지지가 있는데 만세력을 보면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천간이 1이라면 지지가 5배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천간에 목 하나 있는 거랑 지지에 목 하나 있는 거랑은 이게 지지가 5배가 더 많잖아요. 지지에 있는 게 많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지지에 이렇게 목이 많다. 그럼 목이 많은 거거든요. 목이 한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거의 50%가 목이 있는 거예요. 지지에 2개 이상 있으면 이제 거의 반 이상 있는 거니까 이 밑에 있는 걸 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명랑한 기운이 있고요. 금이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냉정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INTP이시거든요. 그러니까 INTP면 T가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목이 매우 많으신 분을 봤었고요. 뭐 ISFP세요. 그럼 F가 정말 뚜렷하신 분고 잘 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F인데 목은 전혀 없고 금이 많은 분을 봤어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 목은 봄을 상징해요, 봄. 금은 가을을 상징하고. 그래서 봄에는 막 새싹이 파릇파릇 나고 뭔가 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명랑하고 그리고 뭔가 희망적이고 막 이게 새싹이 나고 요즘 봄인데 막 새싹 나고 꽃 피고 이런 거 보면 막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 명리학에서의 목은 좀 습해요. 이제 좀 이렇게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면 사람이 막 붙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한다. 목일간이 그런 말 하거든요. 목이 많으면 관계를 잘한다. 왜냐하면 목이 많으면 사람들이 잘 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아는 분도 저희 이제 명리 심리 분석사 이제 마스터 과정까지 하신 그 분도 INTP이신데 목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의 75%가 목이시거든요. T가 주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해요. 목이 많다 보니까 정말 명랑하시고 예, T는 확실하게 맞는데 목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잘 울지는 않으시지만 울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울다 안 울다는 TF랑 조금 더 관련이 있고요. 목이 많다는 거는 사람이 편해서 사람이 잘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금이라는 건 가을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명리학에서 금은 건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고 그리고 가을은 어때요? 특성이 그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잎들 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숙살지기라고 해서 필요 없는 기운을 이렇게 잘 이렇게 떨어뜨리는 착착착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잘 붙기가 어려워요. 좀 냉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은 이게 봄이니까 위로 자라죠. 그리고 이제 명랑하고 아이와 같으니까 그리고 습하다 보니까 관계지향적이고 그 봄에 싱그럽고 희망적이고 근데 금은 이제 금극목이라고 해서 목의 반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건조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잘 지향하는데 여기는 관계 정리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ISFP이신데 그분은 이제 목은 전혀 없고 금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눈물은 많아요. F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 친구들도 관계 잘 정리 못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아, 이 사람은 정리해야 돼. 아니야. 이런 걸 잘 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랑하진 않지만 진지하고 엄숙하고 문제 생길 때 차분히 수용하고 좀 냉정한 면이 있고 이게 어린아이, 뭐 청년, 이게 이제 중년, 이게 노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링 같은 좀 현실을 보고요. 오늘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안전을 추구해요. 이렇게 좀 반대 성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을 시작하는 사람이잖아요. 새싹이 파릇파릇 나듯이 우리 술 마시러 갈까? 막 이러면 시작하고 창업하고 시동 걸고 막 키우고 소년, 삶으로의 희망이 있다면 금은 초치는 불경기에 무슨 술이야. 이렇게 현실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좀 결실을 얻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또 중년.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오니까 냉정해야 되고 현실을 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잔인할 수도 있고 좀 무뎌지고 좀 쓸쓸할 수 있고 좀 안정을 추구해요. 이제 겨울이 오니까.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TF하고 목하고 금, 이 차이를 이 영상을 통해서 구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명리학과 이렇게 사주 두 분야 전문가로서 여러분에게 재밌는 주제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